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한 과학자의 호기심이 어떻게 세상 전체를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에드워드 애플턴 경이고요. 단 하나의 라디오 신호로 어떻게 우리 하늘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였습니다. 1901년에 마르코니가 대서양을 건너서 라디오 신호를 보냈을 때 과학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물리학 상식으로는 라디오파는 빛처럼 무조건 직진만 해야 했거든요. 지구가 둥그니까 당연히 신호는 그냥 우주로 쭉 날아가 버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 건너편까지 도달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위대한 발견의 배경이 되었던 그 수수께끼, 이른바 하늘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마르코니가 성공하고 얼마 안 돼서 헤비사이드나 케넬리 같은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거울 같은 게 있어서 라디오파를 반사시키는 게 아닐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증거가 없다는 거. 그래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이 하늘의 거울은 그냥 그럴듯한 상상,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재밌는 건 이 미스터리를 푸는 실마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장거리 통신에는 긴 파장이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아마추어 무선사들한테는 이건 별 쓸모 없어 하면서 100m 이하의 짧은 파장을 쓰라고 그냥 던져줬죠.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아마추어들이 그 쓸모없는 단파로 정말 적은 출력만 가지고 대륙을 넘나드는 교신에 성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도치 않은 이 발견이 바로 과학자들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주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에드워드 애플턴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가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이 오래된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애플턴이 증명하려고 했던 그 하늘의 거울. 오늘날 우리는 이걸 전리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요, 저기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면 태양 에너지 때문에 공기 입자들이 전기를 띤 이온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바로 이 이온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층이 라디오파를 지구로 탁 튕겨내는 거대한 자연 반사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야, 이 실험 설계 좀 보세요.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애플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파동의 간섭이라는 현상을 썼습니다. 원리는 이래요. 신호를 두 갈래로 보낸 겁니다. 하나는 땅으로 직접 가게 하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 쏴서 반사되어 오게 했죠. 그런 다음에 송신기 주파수를 아주 살짝 바꾸니까 이 두 신호가 만나면서 서로 힘이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특이한 패턴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는 바로 이 패턴의 변화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반사층이 정확히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계산해낸 겁니다. 정말 우아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이었어요. 결과는 그야말로 결정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그 헤비사이드 층이 실제로 하늘 약 100km 높이에 떡하니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상 최초로 명백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죠. 과학계의 오랜 숙제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조금 심심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던 애플턴은 곧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또 다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 뒤인 1927년, 애플턴은 기존에 찾았던 층보다 훨씬 더 높은 약 230km 상공에 또 다른 반사층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 층에 그의 이름이 붙었죠. 바로 애플턴 층입니다. 이 두 번째 층은요, 더 높고 라디오파도 훨씬 더 강력하게 반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아래층은 해가 지면 약해지는데 이 애플턴층은 밤새도록 안정적으로 라디오파를 반사해줬습니다. 바로 이 발견 덕분에 전 세계 라디오 통신이 그냥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밤낮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견은 단순히 지구의 통신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구 대기권을 연구하던 애플턴이 인류가 우리의 별, 태양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문을 열게 되거든요. 애플턴은 전리층을 꾸준히 관찰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태양 표면에 있는 흑점이 많아질수록 전리층의 반사 능력도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였죠. 이 차트를 좀 보세요. 흑점이 거의 없었던 1934년하고 흑점이 폭발했던 1937년을 비교해 보면 전리층의 이온화 정도가 무려 50에서 60%나 콩충 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구의 대기가 태양 활동에 직접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전리층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애플턴은 지구 대기에 막혀서 지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태양의 자외선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흑점이 가장 많았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자외선은 무려 120% 이상이나 증가했어요. 말 그대로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에 앉아서 태양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들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이 인용문이 당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흑점은 더 이상 그냥 태양에 있는 얼룩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애플턴의 연구 덕분에 흑점은 태양 내부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인 활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창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전리층이라는 거대한 자연 관측소를 통해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죠. 하늘의 비밀을 풀고 싶자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레이더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핵심 원리는 바로 에코 방식, 즉 메아리 방식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애플턴이 전리층 높이를 재려고 신호를 쏘고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 시간을 쟀던 방법 말이에요. 그 원리가 바로 레이더 기술의 심장입니다. 목표가 하나의 전리층에서 적 비행기나 잠수함으로 바뀌었을 뿐 원리는 똑같은 거죠.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의 뿌리가 된 겁니다. 애플턴의 발견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레이더 기술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생각하는 안정적인 국제 라디오 방송, 통신, 심지어 일기예보까지도 이 연구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레이더로 폭풍우를 추적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뇌호까지 찾아내는 것 모두가 이 연구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애플턴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처음엔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아마추어들의 실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한 과학자의 순수한 호기심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을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이 순간 당장은 돈이 안 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기초과학 연구들 속에 과연 어떤 놀라운 미래가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다음 시대의 돌파구가 바로 그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